네, 우리 파워포인트 실전 모의고사 1회 프로젝트 1번 풀어보겠습니다. 하여튼 필요한 파일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스 파워포인트 폴더에 그 실전 모의고사 폴더가 따로 있고, 실전 모의고사의 01 폴더에 프로젝트 1번이에요. 네. 첫 번째 문제 234페이지의 작업 1번이 보니까 조금 어렵네요. 왼쪽에는 컨텐츠 개체가 있고 오른쪽에는 그림 개체가 있는 컨텐츠 및 그림이라는 새로운 슬라이드 레이아웃을 만듭니다. 기본 모든 개체들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크기나 위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번에 근데 이런 거 한 적 있어요. 예. 어디서 하는 걸까요? 보기를 뭘로 바꿔야지만 할 수 있을까요? 잘 기억이 안 나죠? 그러면 어떻게 시험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억이 잘 안 나면. 시험 시에는 아마 이렇게 시간이 막 가고 있을 거예요. 네. 시험하면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여기 나와요. 네. 뭐 종이로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화면상으로 이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왼쪽에는 컨텐츠 개체가 있고 오른쪽에는 그림 개체가 있는 뭐 새로운 슬라이드 레이아웃 삽입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여기 나온다고요. 근데 모르겠죠. 근데 시간은 막 가고 있죠. 막 50분부터 시험 시간이 50분이거든요. 그러면 긴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르는 문제 이렇게 한두 문제 끼어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다 알면 좋겠지만 이상한 문제들이 또 있거든요. 파워포인트도. 그러면 잘 모르겠으면 검토 표시하고 넘어가요. 그냥. 네. 검토 표시 딱 하시면은 여기에 그 플래그 깃발 표시 딱 나면서 나중에 다시 검토할 수 있어요. 내가 프로젝트 제출을 했더라도 시험 요약 화면으로 다 돌아갈 수 있거든요. 검토 표시한 것들은. 그러니까 모르는 건 절대 붙잡고 있지 마세요. 파워포인트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찾아야 될 게 엄청 많거든요. 갤러리에서. 그러니까 시간 관리 잘 하셔야 되고 모르는 건 검토 표시하고 그냥 다음 작업 이렇게 눌리면 그냥 다음 작업 2번으로 딱 넘어가지거든요. 그러면 아는 것부터 빨리빨리 푸시면 돼요. 그리고 프로젝트 끝났으면 마지막 작업 왔으면 프로젝트 제출도 하세요. 제출하면 다음 프로젝트로 넘어가거든요. 왜 제출하고 다음 프로젝트 넘어가는 게 좋냐면 나중에 이거 눌리면 시험 요약을 눌리면 딱 검토 표시한 것들만 다시 다 풀 수 있거든요. 시험 요약 화면에서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검토 표시한 것들만 다시 다 돌아가서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지 마시고 모르는 거는 무조건 애매한 건 검토 표시하고 아는 것부터 빨리빨리 보세요. 쉬운 문제가 훨씬 많을 거거든요. 파워포인트는. 지금은 근데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새로운 슬라이드 레이아웃을 만듭니다가 중요한 말이고요. 새로운 없는 레이아웃을 만들 때는 보기 탭에서 슬라이드 마스터로 갔었잖아요. 마스터 보기 그룹에 슬라이드 마스터로 오세요. 서식을 정의하는 우리 서식 슬라이드로 왔었잖아요. 보기 슬라이드 마스터요. 그리고 새로운 레이아웃을 삽입을 했었죠. 레이아웃 삽입 단추를 눌러가지고요. 그러면 아마도 저처럼 이렇게 새로운 레이아웃이 생기면서 제목만 이렇게 딱 들어가고 지금 뭐가 없잖아요, 여기에. 근데 우리가 여기에 왼쪽에는 뭘 넣고 뭐 오른쪽에는 뭘 넣고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시죠? 저번에. 근데 getT 삽입으로 슬라이드 마스터 탭에 getT 삽입으로 왼쪽에는 컨텐츠 개체가 있고 하니까 컨텐츠를 선택해서 왼쪽에다가 적당한 크기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크기나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거든요. 적당한 크기로 컨텐츠 개체 이렇게 넣고 그 다음 또 슬라이드 마스터 탭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또 getT 삽입으로 오른쪽에는 그림 개체가 있는 이라고 했으니까 또 그림 선택하셔가지고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또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꼭 뭐를 해야 될까요? 밑줄 그어져 있는 텍스트는요. 항상 우리가 입력하게 되는 텍스트가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근데 컨텐츠 및 그림이라는 텍스트에 밑줄이 그어져 있잖아요. 지금 문제에 보면은. 그게 뭘까요? 컨텐츠 및 그림 이게 바로 이 레이아웃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제일 실수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는 이름을 안 주는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마스터 탭에 가서 이름 바꾸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름을 콘텐츠 및 그림, 오타도 안 넣도록 주의하세요. 시험에는 컴퓨터가 채점하기 때문에 오타 넣으면 그냥 틀린 작업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꼭 마스터 이름 바꾸기,
콘텐츠 및 그림. 이런 문제는 좀 어렵죠. 네. 그리고 마무리는 마스터 보기 닫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서식이 만들어진 겁니다. 마스터 안에 있으면 안 돼요. 마스터를 썼으면 마스터 보기 닫기로 꼭 빠져나와 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아마 새 슬라이드에 이렇게 컨텐츠 및 그림이라는 레이아웃이 생겼을 거고요. 함부로 넣으면 안 됩니다. 시험 시에는 얘를 네, 이런 레이아웃을 만든 거라는 걸 지금 네,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 했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시험 시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완료 표시를 하는 게 좋아요. 시험에는 이제 답푼 작업이면 완료 표시를 하세요. 이걸 체크하게 되면은 그냥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다음에 내가 더 이상 볼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 검토 표시나 완료 표시는요. 예, 이런 말이 있어요. 이 기능은 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여러분이 시험 칠 때 이거 그 초기 화면에 이게 나오거든요. 이 설명이. 예. 그러니까 검토 표시를 하든 완료 표시를 하든 점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냥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안 헷갈리려고 나 다 한 작업이야 하면 완료 표시하고 내가 못 푼 작업이야 하면은 검토 표시하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돌아갈 수 있거든요. 예. 시험 요약 화면으로. 예. 그러니까 예. 근데 완료 표시했으면 다 했으면 완료 표시를 하고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는 게 좋겠죠. 점수하고는 관계는 없어요. 그다음 이제 작업 2번으로 가볼게요. 계속 이어서 작업 2번은 또 슬라이드 4에서 4번 슬라이드 가보시죠. 분기 방사형을 방사 주기형 스마트 아트 그래픽으로 변환하래요. 스마트 아트가 있죠. 얘를 찍고요. 이거는 삽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스마트 아트를 찍고 삽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 아트 도구 디자인 탭에서 레이아웃을 바꾸는 겁니다. 여기서 찾아야죠. 여기서 찾아야죠. 네. 문제에서 얘기하는 그 레이아웃을요. 네. 찾아보세요. 분기 방사형을 방사 주기형으로 바꾸라고 했거든요. 방사 주기형이라는 레이아웃이 있죠. 네. 그러니까 항상 개체를 편집할 때는 개체를 찍고 개체별 도구를 이용한다. 스마트 아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서 이 레이아웃 갤러리를 지금 열어서 방사 주기형 그리고 혹시나 정말 이게 안 보인다면 방사 주기형이 안 보이면 기타 레이아웃에서 주기형에서 찾으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레이아웃이 바로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기타 레이아웃에 가서 주기형에서 뭐 방사 주기형 이런 거를 찾으시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돼야 되겠네요. 네. 이런 간단한 문제들이 훨씬 많아요. 시험에도. 다 했으면 완료 표시하고 시험실하면 완료 표시하고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작업 3번으로 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이렇게 딱 찍고 있으면 뭔가 실수할 위험 요소도 있기 때문에 그냥 바깥쪽 이런 데를 딱 클릭해서 선택 해지하고 바깥쪽 이런 데를 딱 수시로 선택 해지하고 작업하는 게 더 좋아요. 네, 그런 건 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쪽을 찍어서 빠져나오고 선택 해지하고 네, 이제 다음 작업으로 넘어갈게요. 어, 5번 슬라이드로 가볼게요. 5번 슬라이드에 또 작업 3번은 삼각형의 색상을 녹색으로 바꾼 후 윤곽선은 검정 배경 1로 바꿉니다. 라고 했습니다. 삼각형 도형을 찍어야겠네요. 항상 개체별 도구를 이용한다. 개체를 찍으면 뭐 도형이든 차트든 아까 스마트 아트든 개체별 도구가 생기니까 개체별 도구의 서식 탭에서 그렇게 색상을 녹색으로 채워주세요. 도형 채우기 색상 정확한 녹색으로 하셔야 돼요. 커서를 갖다 대서 저처럼. 네. 그리고 윤곽선은 검정 배경 1로 바꿉니다. 했으니까 도형 채우기 색상은 녹색이고 도형 윤곽선은 검정 배경 1이면 이거네요. 항상 커서를 갖다 대서 이름을 화면 설명 스크린 팁을 잘 보면서 정확한 거를 찾는 게 중요해요. 그냥 검정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검정 배경 1이니까 테마 색깔입니다. 윤곽선 색깔도 그렇게 바꿔줬으면 되고요. 됐으면 완료 표시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작업 4번은 또 슬라이드 5의 모든 도형 개체를 그룹으로 묶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얘네들 다 잡아야 되겠네요. 저처럼 뭐 쉬프트를 눌러서 이렇게 하나씩 쉬프트를 눌러서 잡아도 좋고,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드래그해서 잡아도 좋아요. 뭐 이렇게 드래그해서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요. 하여튼 다 잡아야 돼요. 이 가운데 있는 도형들을. 네, 그리고 나서 그룹핑 하는 거는 여기 개체별 도구 서식 탭에서 그룹화의 그룹으로 이렇게 그룹핑 하는 게 있었죠? 항상 개체별 도구를 이용해야 돼요. 그리기 도구 서식 탭에서 네, 그룹화에 그룹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해도 돼요. 네, 내가 이렇게 그룹핑하고자 하는 대상을 이렇게 쭉 잡았으면은 네, 그 위에서, 그 도형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화에 그룹 이렇게 하셔도 좋아요. 하나로 묶여야 됩니다. 네. 얘는 근데 이렇게 그룹핑 됐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막 옮기면 안 돼요. 어떤 분이 계시냐면은 이렇게 막 옮기는 거 이런 거 안 돼요. 네, 컴퓨터가 달라지는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컴퓨터가 요구한 사항하고 맞아야지 막 그냥 달라지는 일을 하시면 안 돼요. 결과가. 막 습관적으로 막 그룹핑 됐나 막 옮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 안 돼요. 시험에는 컴퓨터가 채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달라질 만한 요소가 있으면 안 됩니다. 위치가 이동되면 그거 안 되잖아요. 시킨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 작업 5번으로 왔습니다. 예. 작업 5번은 슬라이드 6의 경제 효과 XLSX, 엑셀 파일이죠. 엑셀 파일을 추가할 때 6번 슬라이드 갈게요. 항상 해당 슬라이드 먼저 가서 우리가 엑셀 파일 추가하는 거 한 적 있죠? 뭘로 넣었나요? 엑셀 파일은. 아까 워드 문서는 홈 탭의 새 슬라이드에 슬라이드 개요로 넣고, 파워포인트, 다른 파워포인트는 슬라이드 다시 사용으로 넣고, 예, 워드나 파워포인트는 홈 탭의 새 슬라이드에서 슬라이드 개요, 슬라이드 다시 사용, 이것도 나오고요. 엑셀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었죠. 엑셀 넣을 때는 삽입 탭에 개체로 넣었었죠. 네, 그걸 외워주셔야 돼요. 삽입 탭에 네, 텍스트 그룹에 개체로 넣었었어요. 엑셀은요. 그래서 삽입의 개체로 가가지고 어, 파일로부터 만들기로 찾았었죠. 파일로부터 만들기 찾아보기 해가지고 시험 시에는 문서에 바로 있을 겁니다. 네, 필요한 파일이 항상 기본 폴더인 문서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파일로부터 만들기 찾아보기 해서 당연히 문서에 아까 우리가 우리 모스 파워포인트 실전 모의고사에 있겠죠. 이거는 모스 파워포인트 2016 실전 모의고사 폴더에 01 폴더에 있겠네요. 이거는 실전 모의고사에도 01 폴더에 가셔가지고 거기에 있습니까? 경제 효과라는 엑셀 파일이 있나요? 네, 넣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마도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들어갔으면 됐습니다. 그 다음 오늘 배운 거 나왔네요. 마지막에 모든 슬라이드에 나타내기 전환을 추가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전환 탭으로 가야겠죠? 아까 슬라이드 등장할 때 들어가는 효과였고, 나타내기 효과가 있죠. 전환 탭에 나타내기를 주는데 아까 마무리도 중요하잖아요. 뭘 나타내기 하고 나서 뭐 해야 됩니까? 네, 모두 적용. 네, 모두 적용을 꼭 신경 쓰세요. 네. 모든 슬라이드에란 말이 붙어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 프로젝트 1번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시험 시에는 이 프로젝트 제출이 활성화될 거거든요. 마지막 작업에 오게 되면은 이 프로젝트 제출하는 단추가 활성화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제출하세요. 검토 표시하고 안 푼 문제가 이렇게 있더라도 그거는 나중에 다시 모아서 풀면 되거든요. 나중에 시험 요약으로 다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프로젝트 제출 눌러서 다음 프로젝트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지가 알아서 제출되고 다음 프로젝트 파일이 알아서 열립니다. 시험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시험 시에는. 근데 지금 우리는 이런 단추 이런 게 없으니까 우리는 수동으로 얘는 닫고 그냥 얘는 이제 파일에 닫기로 닫고 프로젝트 2번을 열어보시면 되겠죠. 네, 236페이지로 왔습니다. 네, 편집 사용할 수 있도록 쓰시고요. 편집 사용할 수 있도록 위에 차단되고 있는 사람들 편집 사용 할 수 있도록 쓰시고
236페이지에서는 슬라이드 2의 내용 텍스트의 왼쪽에서 날아오기 애니메이션 적용합니다. 애니메이션 문제네요. 이번 슬라이드의 내용 텍스트면은 이거겠죠? 아까 배웠듯이 애니메이션 탭으로 가야 되겠죠? 텍스트 상자에 단락별로 애니메이션 주는 거니까, 개체별로 애니메이션 주는 거니까 꼭 그 개체를 찍고 애니메이션 탭으로 와서, 안 찍으면 활성화 안 돼요. 애니메이션 탭들은 개체별로 애니메이션 주는 거니까. 네, 애니메이션 주고자 하는 개체를 찍고 애니메이션 탭에서 또 날아오기 효과 있습니까? 네. 근데 방향이 맞나요? 방향이 안 맞죠? 날아오기를 주고 나니까 방향이 밑에서 날아오고 있는데 효과 옵션에서 왼쪽에서로 바꿔야겠네요. 왼쪽에서. 항상 효과 옵션을 신경 써주시고요. 그 다음 작업 2번은 슬라이드 3에서만 농업정이라는 문구로 바닥글을 추가합니다. 제가 머리글 바닥글 넣는 거는 저번에 얘기했는데 무조건 삽입의 머리글 바닥글로 한다고 생각하세요. 삽입의 머리글 바닥글로. 물론 지금은 3번 슬라이드 가서요. 3번 슬라이드부터 찍고 하셔야죠. 지금 3번만 넣으라고 했죠. 모두 적용하는 게 아니죠, 이거. 3번 슬라이드 찍고 삽입의 머리글 바닥글. 네, 그래서 바닥글 체크하셔가지고 농업정이라고 그렇게 됐으면은 이거는 적용을 할까요? 모두 적용을 할까요? 네, 적용을 해야겠죠, 이거는. 3번 슬라이드에만 하라고 했으니까요. 네, 적용을 꼭 해서 여기 3번 슬라이드만 나와야지 4번 슬라이드나 이런 데 나오면 안 됩니다. 다음 작업 3번으로 와서 작업 3번은 슬라이드 4에 있는 표의 스타일을 보통 스타일 4에 강조 3으로 변경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표를 찍고 표도구 디자인 탭에서 항상 개체를 편집할 때는 얘기했듯이 개체를 찍고 개체별 도구를 이용해야 돼요. 거의 다 여기서 하니까 디자인 탭의 스타일 갤러리에서 우리가 또 찾아야 되잖아요. 항상 이렇게 찾는 게 제일 많죠. 파워포인트는. 보통 스타일 4면은 보통의 이 네 번째 줄 요거고 강조 3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네요. 보통 스타일 4의 강조 3이면 이거네요. 정확한 거를 찾으셔야 돼요. 표도구 디자인 탭에서요. 갤러리에서 찾아야 될 게 제일 많은 과목이라서 파워포인트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시간 관리 잘 하시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보통 스타일 강조 4, 네. 아니, 강조 3, 네, 이겁니다. 그 다음 작업 4번으로 넘어왔어요. 시험 시에는요, 뭐가 또 이렇게 스타일 주고 나서 뭐가 나오냐면은 이거 있죠. 줄무늬 행을 뭐 풀고 줄무늬 열을 체크해라 이런 거 나오거든요. 저번에 한 적 있죠. 그러니까 시험 시에는 이거 스타일 딱 주고 나서 아마 이거 나올 거예요. 이대로 끝나지 않고 줄무늬 행을 풀고 줄무늬 열을 넣고 뭐 이런 게 나옵니다. 네. 정확한 거 찾으시고 지금 정확한 걸로 하셔야죠. 정확한 걸로. 여기 보통 스타일 4의 강조 3. 네. 색깔이 안 맞네요. 네. 그럼 틀려요. 시험 시에는. 정확한 걸로 하셔야 돼요. 표 스타일, 표를 찍고 표도구 디자인 탭에서 저처럼 여기서 표도구 디자인 탭에서 네. 표 스타일 갤러리에서 이거잖아요. 이거 커서를 갖다 대서 이름을 꼭 확인하셔야죠. 아무거나 하시면 큰일 납니다. 네. 시험 시에 이게 찾는 방법이 있어요. 보통 스타일 1, 보통 스타일 2, 보통 스타일 1, 보통 스타일 2, 보통 스타일 3 이렇게 가거든요. 보통 스타일 4, 어둡게 스타일 1, 어둡게 스타일 2 이렇게 가거든요. 그리고 강조색은 강조 1, 2, 3, 4, 6색까지 있거든요. 갤러리 다 공통입니다. 이게 강조 6색까지 있어가지고 그래서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알고 보면은 보통 스타일 네 번째 줄에 강조 3이잖아요. 네. 그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시험 시에는 이런 거 줄무늬 행을 풀고 줄무늬 열도 체크해 보세요. 네, 이런 것도 나오니까요. 이거 풀고 이거 체크. 네. 그다음 이제 237페이지에는 또 슬라이드 5에 5번 슬라이드 가볼게요. 오각형 도형들이 있습니까? 4개가 있네요. 쉬프트를 누른 채로 선택할게요.
이런 거 할 때도 주의사항은요. 첫 번째 거는 그냥 찍으세요. 왜냐하면 이런 데 찍혀 있는데 Shift 누른 채로 찍으면 얘까지 같이 잡히는 거거든요. 얘까지.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애까지 같이 잡히면 얘까지 간격이 맞춰지잖아요.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냥 찍고 첫 번째 오각형 아무것도 안 누른 채로 그냥 찍고 그 다음에 Shift 눌러가지고 다른 애들을 하나씩 잡아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간격 맞추는 거 우리 했잖아요. 저번에. 그리기 도구 서식 탭에서. 여기 정렬 그룹에서 개체별 도구 서식 탭에 개체별 도구를 항상 이용하시고 정렬 그룹에서 이게 맞춤에 가가지고 얘는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띄우란 소리죠.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띄워주세요. 그럼 간격이 가로 간격 동일하게 하면 맞습니까? 네. 그 다음 작업 5번으로 넘어왔고 슬라이드 6에서 6번 슬라이드 가봅니다. 차트가 있죠. 차트에 기농 가구수 여 계열이 범례를 봤을 때 약간 이게 범례를 봤을 때 이런 에메랄드색, 네, 둘 다 에메랄드색인데 하여튼 요거죠 색깔이. 얘를 따로 꺾은 선 차트로 바꿀 때는 제가 저번에 이 막대기를 찍고 하라고 했죠. 네. 범례를 보면 알 수 있으니까 범례를 보면은 얘가 기농 가구수 여 계열인 걸 알 수 있으니까 이 막대기를 찍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그럼 콤보 차트로 하나는 막대 그래프, 하나는 꺾은서 이렇게 막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으로 하세요. 이건 엑셀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으로 기농 가구수 여 계열만 꺾은 선으로. 네, 꺾은 선도 있고 뭐 표식이 있는 꺾은 선도 있고 막 종류는 많으니까 잘 보면서 하세요. 꺾은 선형으로. 네, 됐으면 확인할게요. 뭐 엑셀은 막 보조축도 표시하고 막 그런 것도 나오고요. 엑셀에서는 이렇게 반대편에 보조축도 표시하고 막 이런 것도 나오고. 네, 확인. 이런 모양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 작업 6번은 또 오늘 배웠던 거 나오네요. 유기농업, DOCX네요. 네, 유기농업 DOCX 워드 문서죠. 네, 아까 뭐라고요? DOCX 워드 문서를 프레젠테이션 맨 마지막에 슬라이드 개요로 추가한다 라고 하면은 지금 맨 마지막 슬라이드 잡혀 있으니까 워드 문서나 PPT, 우리 파워포인트 파일을 맨 밑에 넣을 때는 홈 탭의 새 슬라이드에서 하는 거고요. 홈 탭의 새 슬라이드에 워드 문서는 슬라이드 개요고 지금 문제에도 나오듯이 네, 구분해서 생각을 하세요. 지금 오늘 PPTX 넣는 것도 나왔잖아요. 네, 다른 PPT 파일을 넣을 때는 슬라이드 다시 사용이다. 그래서 워드 문서는 슬라이드 개요로 넣겠습니다. 유기농업 DOCX가 시험 시에는 문서에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당연히 실전 모의고사 폴더에 있겠죠. 슬라이드 개요로 실전 모의고사로 올라가서 거기에 01 폴더에 유기농업이 있습니다. 실전 모의고사에 01 폴더에서 찾으세요. 네, 그렇게 넣었으면 됐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프로젝트 제출했다고 치고 프로젝트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프로젝트 3번 238페이지로 왔고요. 이제 슬라이드 2에서 제목 텍스트의 문자 간격을 넓게 4포인트로 변경한 다음 텍스트에 그림자를 적용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 제목 텍스트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블록 지정하세요. 빠르게 3번. 빠르게 3번 클릭하는 거 아시죠? 전체 선택할 때는. 제목 텍스트를 블록 지정한 다음에 문자 간격도 뭐 4포인트로 막 세부적으로 가려면 홈 탭에 글꼴 그룹에서 네, 뭐 여기 문자 간격 또 그림자 효과 이런 것들 네, 다 있어요. 글꼴 그룹에 있는 것들은 항상 블록 지정을 하고 하시고 근데 문자 간격을 그냥 대충 넓게 하면 여기 넓게 매우 넓게 이런 거 있지만 기타 간격으로 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문자 간격의 기타 간격으로 해서 넓게 4포인트로 하시고요.
다 적는 게 빠르겠네요. 값은 4 입력해주고 아니면 이거 불러서 해도 돼요. 글꼴 설정 대화 상자 불러서 여기 문자 간격 탭에서 이렇게 문자 간격 탭에서 넓게 뭐 4 이렇게 주면 되고요. 그리고 그림자 효과는 요거 섀도우 요거 S 글꼴 그룹에서 그러면 그림자 효과도 이렇게 줄 수 있고 문자 간격과 그림자 효과를 이렇게 줬습니다. 다음 2번 또 슬라이드 3에 둥근 모서리 사각형의 하이퍼링크 www.all.go.kr을 추가합니다. 어저께 배웠죠? 3번 슬라이드로 가보세요. 거기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있죠? 얘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글자를 이거는 블록 지정하는 거 아니고요. 이 도형을 찍어야 돼요. 이 사각형 도형을. 그래서 어저께 하이퍼링크 걸어봤잖아요. 삽입의 링크 그룹에 하이퍼링크 아니면 그냥 마우스 오른쪽 하이퍼링크도 괜찮아요. 도형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하이퍼링크도 괜찮은데 연결 대상이 웹페이지죠. 그리고 주소창에다가 적었었죠. www. 찍으면 http는 자동 붙거든요. 그러니까 www.부터 시작하세요. 그래서 all.co.kr 그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웹페이지로 잡혀 있을 거고 주소창에다가 www.all.co.kr 이런 거 오타 안 넣도록 주의하세요. 시험 시에. 점을 컴마로 찍는다든지 뭐 오타 하나 넣으면 틀린 게 됩니다. 진짜. 다음 작업 3번으로 와서 슬라이드 4 앞에 4번 슬라이드로 갈게요. 이제 기대 효과라는 구역을 추가해요. 구역 나누는 게 어디 있었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세 구역으로 나눠서 뭐 구역별로 따로 인쇄도 할 수 있었고 배운 적 있죠? 구역은 홈탭에 슬라이드 그룹에서 구역을 추가하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꼭 4번 슬라이드를 찍고 하십시오. 그래야지 4번 슬라이드부터 새로운 구역이 될 수 있거든요. 4번 슬라이드를 찍고 홈탭에 슬라이드 그룹의 구역에 가서 구역 추가를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제목 없는 구역이라고 생겼는데 얘를 이름 바꿔야죠.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마우스 오른쪽 구역 이름 바꾸기 해가지고 구역의 이름은 기대 효과라고 주세요. 예, 그 다음 239페이지로 왔습니다. 슬라이드 5의 그림에 바깥쪽 방향의 옵셋 오른쪽 아래 그림자를 적용하라고 하네요. 5번 슬라이드에 또 그림이 있죠. 예, 이 그림을 찍고 그림자 효과 주는 거 그림 도구 서식 탭에서 했죠. 이것도 이거예요. 그림 도구 서식 탭에서 이거 그림 효과로 줄 거예요. 이 그림 도형하고 똑같아요. 하여튼 도형도 뭐 그림자 효과 무슨 뭐 네온 효과 무슨 입체 효과 이런 게 있듯이 네, 그림도 딱 그림 찍고 그림 도구 서식 탭에서 여기 그림 효과에 그림자에 가가지고 바깥쪽 방향의 옵셋 오른쪽 아래가 있습니까? 그냥 이거 옵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이거예요. 이거 바깥쪽 방향에 네, 옵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그림자 이겁니다. 시험에는 정확한 말로 나올 거고요. 네. 근데 이렇게 주고 나서 어, 그림자 색깔도 청회색 강조 6으로 하고 그림자의 크기도 102%로 간격을 7포인트로 설정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한 번 더 들어와야 돼요. 그림자 딱 주고 나서 다시 그림 효과에 그림자에 다시 와서 맨 밑에 그림자 옵션에 갔던 거 기억나세요? 한 적 있어요. 한 번 더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림자에 한 번 더 들어와서 그림 효과 그림자에 한 번 더 들어와서 그림자 옵션으로 가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색깔도 그림자 색깔도 문제에서 얘기했듯이 청회색 강조 6으로 하고 이거네요. 찾아야 될 게 정말 많죠, 이게 진짜. 그리고 또 그림자의 크기도 102%또 간격도 7포인트로 그렇게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림자의 색깔 그리고 그림자의
크기, 그다음 간격 그런 것들도 맞춰 주십시오. 그다음 작업 5번은 기대 효과 구역만 인쇄되도록 인쇄를 구성합니다. 인쇄할 때 설정은 작업창은 이런 작업창들은 닫아주는 게 좋아요. 시험 시에 안 닫으면 또 계속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썼으면 바로바로 닫는 게 좋고, 인쇄할 때는 우리가 항상 파일에 인쇄해서 했잖아요. 파일 탭에 가서 인쇄로 가가지고, 근데 모든 슬라이드 인쇄로 돼 있는데 지금은 문제에서 얘기했듯이 특정 구역만 인쇄하도록 설정하라고 하니까 모든 슬라이드 인쇄가 아니라 기대 효과 구역만 이렇게 인쇄될 수 있도록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쇄하는 문제는 항상 이렇게 특정 구역만 인쇄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전체 페이지 슬라이드가 아니라 뭐 유인물 형태로 인쇄하는, 뭐 유인물로 뭐 이렇게 막 인쇄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거 기대 효과 구역만 여기서 잡아주시면 되고요. 네, 계속 이어서 프로젝트 4번으로 가볼게요. 프로젝트 제출했다고 치고 프로젝트 4번 열어보세요. 240페이지입니다. 슬라이드의 너비를 29.7, 높이를 21로 변경합니다. 컨텐츠를 슬라이드에 맞게 조정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240페이지의 이 작업 1번은 어디서 하는 걸까요? 슬라이드 크기, 높이, 너비 바꾸고 이런 거는 저번에 했죠? 디자인 탭에 있습니다. 디자인 탭에 슬라이드 크기, 제일 오른쪽에 슬라이드 크기에 가셔가지고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로, 얘는 보통 이런 프로젝터에 맞춰져 있는 뭐 와이드 스크린이나 이런 걸로 되어 있지만 내가 뭐 A4 용지로 출력하겠어, 아니면 뭐 다른 장치로 발표하겠어 할 때는 바꿔야 된다고 했잖아요. 슬라이드 크기를 디자인에서 슬라이드 크기를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입력해 주시면 돼요. 너비 29.7, 높이는 21, 뭐 점 0은 안 붙여도 돼요. 그러면 뭐라고 하죠? 확인 눌렀을 때 뭐라고 하면은 맞게 조정합니다 했으면 맞춤 확인으로 해야겠죠? 뭐 최대화합니다 했으면 최대화 해야 돼요. 최대화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막 슬라이드에 맞게 조정합니다 했으니까 맞춤 확인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 작업 2번은 또 오늘 배웠던 애니메이션 문제인 것 같네요. 슬라이드 2에 스마트 아트가 있죠. 조직도 같은 거. 근데 요 스마트 아트 찍고 1초 뒤에 위에서 수준별로 닦아내기 되도록 애니메이션 효과를 추가합니다. 그럼 닦아내기 효과를 줘야 되겠네요. 애니메이션 개체 주는 거니까 애니메이션 탭으로 가야죠. 애니메이션 탭에 닦아내기 효과 있죠? 네, 닦아내기를 주는데 수준이 일단 효과 옵션에 가가지고요. 아래에서가 아니라 위에서 수준별로 했으니까 위에서로 해주시고요. 효과 옵션에서. 그 다음에 또 아직 안 끝났어요. 그 다시 효과 옵션에 가가지고 위에서 다음에 시퀀스도 보면은 수준 개별적으로 하는 게 있죠. 문제에서 얘기하는 수준 개별적으로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위에서 수준 개별적으로로 주고, 또 아직 안 끝났어요. 뭐가 안 끝났냐면 1초 후에 그냥 차례대로, 그러니까 1초 후에라는 말이 아까 몇 초 후에 하는 거 제가 지연 효과라고 얘기했었죠. 오늘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연 시간을 쓴다는 것은 클릭할 때 되는 게 아니거든요. 클릭할 때는 한 번 클릭해야 나오고 두 번 클릭했다 한 거 나오고 하니까 지연 시간을 줄 수가 없는데, 몇 초 후에 그냥 알아서 다 차례대로 나오도록 하려면 아까 이게 뭐였죠? 클릭할 때가 아니라 이전 효과 다음 회로 해야지 지연 시간을 써먹을 수 있는 거고, 이전 효과 다음 회로 하되 지연 시간이 1초가 돼야 되겠죠. 이전 효과 다음에 지연 시간은 1초로 주세요. 그러면 이제 1초씩 그냥 지나야지
알아서 나오게 될 거예요. 네, 미리 보기를 클릭했을 때. 이렇게, 그죠? 1초씩 지나면 알아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헷갈리면 검토 표시하고 넘어가세요. 괜히. 그다음 슬라이드 3에서 3번 슬라이드로 가볼게요. 글머리 기호를 원 숫자로 변경하고 색상은 자주색으로 변경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3번 슬라이드에 글머리 기호 항목들이 있죠? 얘네들 5개. 근데 이거 개체 틀을 찍어야지 글머리 기호들이 다 원 숫자 번호 매기기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얘기했는데 Shift를 누른 채로 찍으면, 그러니까 선택 해제했다가 딴 데 찍어 선택 해제했다가 Shift를 누른 채로 딱 가운데 딱 찍어 보시면은 개체 틀이 딱 잡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냥 클릭하면 커서가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얘만 바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글머리 기호 바꿀 때 이것만 달랑 바뀌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만 달랑 바뀌면 안 되잖아요. 네, 저번에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개체 틀을 찍으시라고요. 이렇게 테두리 쪽을 찍든 아니면은 선택 해제했다가 쉬프트를 누른 채로 찍으면 개체 틀이 잡히고, 홈 탭에 단락 그룹에서 요거 글머리 기호 단추도 있고 번호 매기 글머리 기호 뭐 별표 글머리 기호로 해라 뭐 이런 것도 막 나올 때도 있고, 지금은 옆에 번호 매기기 쪽에 가서 원 숫자 번호 매기기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1, 2, 3, 4, 5가 돼야 됩니다. 그처럼. 네, 그다음 계속해서 241페이지에 또 안 끝났군요. 이게 참 죄송합니다. 이게 원 숫자로 하면서 자주색으로 한다는 말이 있었네요. 그럼 이런 경우는 이걸로 가야 됩니다.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로 가셔야 됩니다. 네,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에서 색깔도 주셔야 됩니다. 자주색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에서 원 숫자로 하되 여기 색깔이 자주색이 안 됐잖아요. 이렇게 자주색으로 주세요. 네, 그다음 241페이지는 또 슬라이드 4에서 4번 슬라이드로 가보세요. 사각형 2개의 도형이 있습니까? 4번 슬라이드에 이 고질적 탈세, 그다음에 지능적 탈세 하는 요 2개, 쉬프트를 누른 채로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크기를 각각 80%로 조정하고 가로 세로 비율 유지해야 된다면, 저번에 이런 거 했잖아요. 뭐 200%로 키우고 막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게 항상 여기 그리기 도구 서식 탭에서 개체를 편집할 때는 또 개체별 도구 이용하고 여기 크기 및 위치 대하상자 부르는 거 아시죠? 크기 및 위치 대하상자 이거 불러서 이거 눌러가지고 도형 서식으로 하여튼 그리기 도구 서식 탭에서 여기 이거 눌러서 크기 및 위치 대하상자 불러서 도형 서식에서 가로 세로 비율 고정 안 돼 있나요 지금? 그리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좀 여러분 그냥 하나씩 합시다. 하나씩 해봅시다. 마우스 오른쪽 크기 및 위치로 와보세요. 마우스 오른쪽 크기 및 위치 이렇게요. 네. 퍼센테이지가 그러니까 이렇게 100%로 지금 안 돼 있으면은 좀 불편하잖아요. 불편하니까 이렇게 하나씩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이거는 오히려 마우스 오른쪽 크기 및 위치 이렇게 와서 가로 세로 비율 고정시키고, 네, 그리고 80%로 80% 엔터 하시면 되고,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주세요. 네. 네. 밑에 것도 지능적 탈세도 마찬가지 딱 찍고 가로 세로 비율 마우스 오른쪽 크기 위치로 가가지고 크기 위치로 가서 가로 세로 비율 고정을 체크해가지고 80%로 그렇게 맞춰주세요. 네. 네. 그래서 같이 바뀌잖아요. 가로 세로 비율 고정을 체크하고 80 엔터 하시면 같이 바뀌잖아요. 네, 그다음 작업 5번. 작업 5번은 또 슬라이드 5에 수치를 사용하여 3차원 묶은 가로막 대형을 만듭니다 했는데요. 예산이라는 이름을 계열로 사용합니다 했네요. 이게 일단 5번 슬라이드 가보세요. 5번 슬라이드에 와서 이 숫자들을 우리가 이용해서 자료를 만들 건데
네, 이런 수치 데이터를 이용해서 자료를 만들 건데 시험에 아마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저번에 어떻게 했었냐면은 그냥 이거 복사했었죠. 혹시 기억나세요? 이 테두리 쪽을 찍든 다 블럭 지정을 하시든 복사를 하세요. 컨트롤 C. 복사를 하고 그리고 삽입 탭에 와서 차트에서 그냥 보통은 근데 기본형 차트로 뭐 하여튼 이렇게 입력 넣는 건 잘 안 나오고 하는데 지금 입력을 하라고 했는데 하여튼 삽입의 차트에서 차트 종류가 뭐예요? 3차원 묶은 가로막 대형이니까 삽입의 차트에서 가로막 대형인데 3차원 묶은 가로막 대형 있습니까? 정확한 걸로 하세요. 이거고 확인한 다음에 3차원 묶은 가로막 대형 확인한 다음에 제가 저번에 그냥 여기 첫 번째 셀 찍고 컨트롤 V 하라고 했었죠. A1 셀을 찍고 컨트롤 V 하고 조금 이상하게 붙여놓게 됐을 것 같은데 컨트롤 V 하고 그 주변 서식에 맞추기를 하시면 돼요. 일단 이거 눌러서 주변 서식에 맞추기 해보세요. 붙여놓기 옵션 단추 눌러서 주변 서식에 맞추기. 그리고 지금 뭐가 문제냐면요. 이렇게 그 범위도 지금 쓸데없는 게 포함되어 있고 창을 약간 크게 해보면 범위도 쓸데없는 게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특히나 여기에 일반 지방행정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원래는 같은 줄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같은 줄에. 근데 이것 때문에 괜히 누가 엔터 눌러가지고 이런 건 없을 거거든요. 시험에는 아마도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힘들 것 같은데 그냥 이거 지방행정 지우고 있잖아요. 지방행정을 지우고 여기 위에다가 적어주세요. B1 셀에다가 그 일반 뒤에 컴마 뒤에 그 지방행정을 적어주시고 지방행정에 적으면 돼요. 그냥 그럼 나오게 돼 있어요. 뭐 연럽이 좁아서 안 보여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지방행정 적고 엔터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행은 필요 없잖아요. 그죠? 이행은 필요 없으니까 이행 머리글 찍고 마우스 오른쪽 삭제하세요. 여기 찍고 그러니까 시험에는 이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시험에는 이럴 일은 없을 것 같고 이행은 마우스 오른쪽 삭제하고 그리고 이것도 쓸데없는 범위도 이거 알죠? 이렇게 줄이는 거 저번에 배운 적 있죠? 쓸데없는 범위 이거 커서 갖다 대면 이렇게 바뀔 때가 있다 했잖아요. 여기 커서 갖다 대면 이렇게 바뀔 때가 있잖아요. 이때 딱 잡아서 이렇게 딱 줄여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금액이라고 하지 말라고 했고 뭐라고 하라고 했냐면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하라고 했거든요. 계열의 이름을 예산으로 바꿔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엔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됐으면은 예산으로 바꿨으면은 네, 차트 제목은 보이지 않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엑셀 창은 닫고 엑셀 창은 닫았고 차트 제목은 요거 플러스 눌러서 저번에 차트 제목을 끌 수 있었죠. 네, 여기 차트 요소 쪽에서 꺼주시면 됩니다. 네, 차트 제목은 안 보이도록 감추세요. 차트 제목을 이렇게 꺼주세요. 아니면 직접 차트 제목을 찍어서 딜리트로 지워도 상관은 없습니다. 차트 크기도 적당히 뭐 파워포인트 2016 폴더의 실전 모의고사의 01 폴더에서 예, 그 프로젝트 5번 열어보시면 됩니다. 242페이지고요. 그 파워포인트 책. 문제가 이제 뭐냐면 첫 번째 문제가 슬라이드 1에서 커피 JPG 파일을 왼쪽에 삽입한 후 1대1 비율의 하트 모양으로 자르라고 했어요. 네, 그럼 그림을 먼저 삽입할 거니까 삽입 탭에 가서 이미지 그룹에서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삽입 탭의 이미지 그룹에서 그림을 클릭합니다. 네, 그래서 그림은 커피 JPG를 찾으셔야 됩니다. 네, 시험 시에는 문서에 바로 있을 겁니다만 지금은 우리 삽입의 그림에서 당연히 방금 그 파워포인트 실전 모의고사 폴더에 있겠네요. 지금은요. 네, 모스 파워포인트 폴더에 가셔가지고 파워포인트 2016 실전 모의고사 폴더에 가셔서 01 폴더로 오셔서 거기 보면은 커피 JPG가 있습니까? 네, 커피 JPG를 선택해서 삽입을 해주세요. 단 얘를 뭐라고 했냐면 1대1 비율의 하트 모양으로 자르래요. 네, 그래서
그림 도구가 지금 생겨 있죠. 그림이 선택돼 있으니까 그림 도구 서식 탭에서 제일 오른쪽에 자르기에 오셔가지고요. 도형에 맞춰 자르기로 할 거고요. 하트 모양으로 잘라주세요. 도형에 맞춰 자르기. 요거 기본 도형에 하트 있죠? 네. 그리고 가로 세로 비율도 1대1로 맞춰주세요. 가로 세로 비율도 맞추래요. 1대1로. 네. 그 두 개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도형에 맞춰 자르기 하트로 자르고 저처럼 가로 세로 비율도 1대1 비율로 이렇게 맞추고 가로 세로 비율 1대1. 네, 됐나요? 됐으면 바깥쪽 빈 곳을 찍어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네. 다음 문제. 그다음 작업 2번은 슬라이드 2에서 2번 슬라이드로 와보시고요. 내용 텍스트가 2단 목록이 되도록 목록 형식을 지정하고 간격을 3cm로 적용합니다. 내용 텍스트는 이거 얘기하는 거고요. 이 텍스트 상자 찍고 단을 나누는 거. 단 나누고 단 사이 간격도 3cm로 해라. 2단으로 나누고 단 사이 간격을 3cm로 해라. 그거는 바로 여기 홈 탭의 단락 그룹의 단 버튼. 요거 두 개 이상의 열로 나누는 단 버튼을 클릭하셔서 기타 단으로 가서 왜냐 그냥 두 단으로 해라, 세 단으로 해라 하는 게 아니라 단 사이 간격도 3cm로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기타 단으로 가서 단 개수는 2개, 간격은 3cm 그렇게 주시면 됩니다. 네, 기타 단에서요. 단 개수가 2개, 간격은 3cm 이렇게요. 네, 됐으면 확인하고 저처럼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 3cm가 이렇게 된 거죠, 여기가. 그다음에 계속해서 3번 문제는 제목 슬라이드를 제외한 모든 슬라이드에 페이지 번호와 바닥글, 시험 안내를 추가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닥글 넣는 거라서요. 삽입의 머리글 바닥글로 가야 되겠네요. 삽입 탭에 머리글 바닥글을 또 클릭합니다. 그리고 제목 슬라이드는 제외한 모든 슬라이드에 페이지 번호와 바닥글을 시험 안내라고 넣어라 했기 때문에 슬라이드 탭에서 하는 게 맞고 페이지 번호가 슬라이드 번호 체크, 그 다음에 바닥글 또 체크, 바닥글에는 시험 안내라고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뭘 또 체크해야 될까요? 제목 슬라이드는 제외한이라고 했으니까요. 예, 이것도 체크해야겠죠. 제목 슬라이드 1번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 하겠어 하는 것도 체크해서 모두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해서 모두 적용을 하시면 1번 슬라이드 빼고 다 나와야 돼요. 슬라이드 1번 빼고는 다 나옵니까? 이런 바닥글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까? 네. 243페이지에서는 아까 우리 했던 내용이 나오는데요. 페이지당 2개의 슬라이드가 있는 유인물의 복사본을 3부씩 인쇄하도록 인쇄 옵션 설정합니다. 첫 페이지 3부가 모두 인쇄된 후 두 번째 페이지 복사본이 인쇄되어야 합니다. 했으니까 아까 했듯이 파일의 인쇄로 갑니다. 파일의 인쇄에 와서 어, 페이지당 2개의 슬라이드가 있는 유인물로 하래요. 아까 3개의 슬라이드가 있는 유인물로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요겁니다. 페이지당 2개의 슬라이드가 있는 유인물로 해주시고 복사본을 3으로 해주시고 세부식 인쇄하도록 해라 3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첫 페이지 복사본 세부가 모두 인쇄된 후 두 번째 페이지 복사본이 인쇄돼야 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첫 페이지 3장 다 나오고 두 번째 페이지 3장 나와라. 이게 뭐라고요? 한 부씩 인쇄 안 함. 1112 이걸로 또 맞춰주세요. 네, 그다음 작업 5번은 프레젠테이션을 바리스타라는 이름의 PDF 파일로 문서 폴더에 저장합니다. 이거 어저께 했던 거네요. PDF 파일로 저장하는 거는 뭐라고요? 네, 내보내기. 내보내기에 가서 PDF로 해가지고 PDF 만들기를 클릭하셔서 네, 내보내주세요. 바리스타라는 이름으로 문서 폴더에다 내보내랍니다. 네, 그래서 네, 문서에다가 바리스타라고 이름은 주시고요. 네, 그래서 게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게시되는 게 열리면 닫아주시면 되고요. 시험시에는 이렇게 열리지 않을 겁니다. 시험시에는 서버에서 다 제한 걸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네, 열리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244페이지로 또 와보세요. 이제는 프로젝트 6번으로 넘어갑니다.
네, 프로젝트 6번 파일을 열어보시죠. 이거는 우리 모스 파워포인트 실전 모의고사 폴더의 01 폴더의 프로젝트 6번이에요. 네, 1번 문제는 그 물 JPG 파일을 슬라이드 마스터의 배경으로 투명도는 70%로 적용합니다. 라고 했네요.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에는 배경 그래픽을 숨기라고 도 했습니다. 약간 헷갈리게 하는 문제인데 마스터에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보기 슬라이드 마스터로 갈게요. 오세요. 보기 슬라이드 마스터로. 그리고 일단은 물 JPG를 배경으로 넣을 거라서요. 마스터로 오셨으면 여기 배경 스타일 저처럼 슬라이드 마스터 탭에 여기 배경 스타일 배경 서식으로 가보세요. 배경 서식에서 그림을 배경으로 넣을 거라서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파일로부터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림은 물 JPG를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로 파일을 클릭해서 물 JPG가 있습니까? 네, 얘를 선택해서 삽입을 하되 어, 삽입을 하고 모두 적용을 일단 해주세요. 근데 모두 적용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에는 배경 그래픽을 숨깁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이 딱 잡혀 있죠. 여기 제일 위에가 최상위 슬라이드 마스터고 제일 위에 있는 애가 그리고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이 딱 잡혀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 지금 1번 슬라이드에만 적용하는 얘는 배경 그래픽 숨기기를 네, 이미 돼 있었나요? 배경 그래픽 숨기기가? 어, 네. 잠깐 제가 잘못했나? 네, 제가 잘못했단 말이에요. 잠시만요. 어, 돼 있었네. 네. 얘가 미리 돼 있었군요. 네. 하여튼 뭐 이게 배경 그래픽 숨기기를 원래는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체크를 해야 되는 건데 얘가 체크가 돼 있었죠. 네, 그냥 어 우리가 체크를 다시 할게요. 그냥 아까 전에 이 그림 파일 이렇게 찾아서 물 JPG를 넣고 삽입하고 투명도도 70%로 일단 투명도 70%로 해주세요. 투명도 70% 낮춰가지고 70 적으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모두 적용을 합니다. 70%로 해서 모두 적용을 하고 네. 네, 그리고 배경 그래픽 숨기기는 어, 원래 체크가 안 돼 있는 게 정상인데 얘가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체크를 그냥 일단은 안 돼 있다고 생각하시고 얘가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 체크 안 돼 있다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그냥 체크를 해주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 에즈 파일이 잘못돼 있었어요. 미리 돼 있었죠. 이게 체크가. 네, 근데 원래는 체크 안 돼 있는 게 정상이고 그러니까 체크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걸 체크를 해주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마스터 보기 닫기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작업 2번으로 와서 작업 2번은 슬라이드 1에서 오디오가 있습니까? 네, 지금 1번 슬라이드에 오디오 요거 들어가 있는데요. 자동으로 재생되도록 하고 쇼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아이콘을 숨깁니다. 우리 이런 거 했었죠? 네, 오디오 개체 찍고 오디오 도구 재생 탭에서요. 네. 이것도 자동 실행은 돼 있었네요. 그죠? 자동 실행 원래는 클릭할 때로 보통 잡혀 있거든요. 근데 시험 시에는 우리가 이걸 자동 실행으로 바꿔야 되고 그리고 쇼 동안 숨기기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죠. 네. 그러면 음악은 나오겠지만 네. 제가 현재 슬라이드부터 진행을 해보면 음악은 나오지만 숨겨진다. 네, 그 말이죠. 그 다음 계속해서 작업 3번으로 와서 슬라이드 3을 컨텐츠 2개 슬라이드 레이아웃으로 변경하래요. 3번 슬라이드 찍고 레이아웃 바꿔주세요. 지금 3번 슬라이드 레이아웃이 보니까 제목 및 내용으로 잡혀 있었죠? 홈 탭에 레이아웃이. 근데 컨텐츠 2개라고 있습니까? 네, 요걸로 바꿔주세요. 3번 슬라이드 레이아웃은 컨텐츠 2개. 네. 그 다음 작업 4번은 슬라이드 3에 생수
MP4 동영상 파일을 추가래요. 가로 왼쪽 위 모서리에서 19cm, 세로 왼쪽 위 모서리에서 7cm로 위치시키래요. 우리가 동영상 넣을 때 이런 개체가 있으면 제가 이걸 쓰라고 했죠. 이걸 쓰라고 했죠. 개체가 있으면은. 물론 삽입에 여기 비디오로 넣을 수도 있지만 FPC에 비디오로 넣을 수도 있지만 시험 시에는 이런 개체가 틀이 있으면 개체 틀로 넣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비디오 삽입 단추를 눌러가지고 생수 동영상 파일을 찾으셔야 됩니다. 네, 파일에서 찾아보기로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요거 지금 눌러서 네, 파일에서 찾아보기로 네, 그리고 생수 걔는 찾아야죠. 파워포인트 실전 모의고사에서 파워포인트 올라가서 실전 모의고사에 01 폴더에서 생수 엠팩 동영상 파일이 있네요. 네, 실전 모의고사 01 폴더 있습니다. 네. 넣고 우리가 위치 맞출 때는 마우스 오른쪽 크기 및 위치로 맞췄죠? 아까 자르기 위치도 맞추는 게 나오지만 그냥 위치를 맞추는 것도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크기 및 위치로 해서 위치 쪽에서 이렇게 위치를 맞춰주세요. 네, 왼쪽 위 모서리에서 19cm 19로 하고 또 세로 위치는 또 7cm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하여튼 마우스 오른쪽 크기 및 위치로 이렇게 위치를 맞추는 것까지 아까 자르기 비디오 탭에서 자르기 위치 맞추는 것도 나오고 네, 그런 것들이 동영상에 나옵니다. 지금 프로젝트 하나 남았으니까 마무리하고 쉴게요. 이제 프로젝트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마무리하고 쉴게요. 프로젝트 7번으로 와보세요. 실전 모의고사 01 폴더의 프로젝트 7번입니다. 문서 속성 및 개인정보를 제거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작업이 문서 속성 및 개인정보 제거는 어제 배웠는데 파일에 정보에 있습니다. 파일 탭의 정보에 문제 확인이라고 있었죠? 문서 검사를 통해서 숨겨진 속성을 검사해서 제거할 수 있었죠. 어제 했었죠. 저처럼 파일의 정보에 문제 확인해서 문서 검사를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는 항목들을 그대로 검사하세요. 숨겨져서 안 보이는 메모나 문서 속성, 뭐 만드니 뭐 이런 그 제목 이런 속성 있잖아요. 그런 걸 검사해서 지금 발견되는 게 있죠. 모두 제거하세요. 그러면 이런 만드니 뭐 누구 뭐 이런 제목 이런 것들이 다 제거가 될 것입니다. 이런 속성들이요. 네. 닫고 그다음 작업 2번은 슬라이드의 너비를 17.6, 높이를 25cm로 변경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컨텐츠를 슬라이드에 맞게 조정합니다. 슬라이드 너비, 높이 맞추는 이런 거는 어디서 합니까? 디자인 탭에서. 네, 디자인 탭에 가서 제일 오른쪽에 슬라이드 크기로 맞췄었죠? 슬라이드 크기에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로 오셔가지고 너비를 17.6, 높이를 25 그렇게 맞추고 슬라이드를 컨텐츠에 맞게 조정합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이게 너비를 지금 17.6이고 높이를 25고 그리고 확인 누르면은 뭐라고 물어보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슬라이드를 컨텐츠에 맞게 조정합니다 했으니까 뭘로 하시겠습니까? 맞춤 확인으로. 네. 뭐 최대화합니다 하면 최대화하겠지만 맞춤 확인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작업 3번은 균 JPG 파일을 슬라이드 2의 오른쪽 위에 배치하고 배경을 투명한 색으로 설정합니다. 그림을 넣으라는 소리입니다. 2번 슬라이드로 오세요. 2번 슬라이드에 와서 삽입의 아까 삽입의 그림으로 JPG, 균 JPG 파일을 오른쪽 위에 배치를 하래요. 네, 삽입의 그림을 클릭해서 균 JPG가 있고 얘를 삽입을 하는데 오른쪽 위에 배치를 하라고 했으니까 오른쪽 위에 갖다 놓을 건데 흰색 배경이 지금 걸리죠. 흰색 배경을 없애래요. 이거 없앨 때 어떻게 했어요? 그때 우리가 요걸로 했잖아요. 여기 색 가가지고 네, 투명한 색 설정하는 거 있었죠?
지금 그림이 찍혀 있는 가운데 여기 그림 도구 서식 탭에 여기 색 단추 눌러서 투명한 색 설정을 클릭해 가지고 얘를 딱 그 분필 모양으로 생긴 걸로 찍어 주시면 됩니다. 네. 투명한 색 설정으로. 네. 투명한 색 설정을 클릭해서 저처럼 이렇게 아이콘 바뀌면 이걸 그냥 이 흰색 배경 여기 찍어 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네. 이렇게. 네, 크기 조절은 선택 사항입니다 했으니까 뭐 적당한 크기로 조절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적당한 크기로 조절해서 네, 넣으시면 됩니다. 네, 네, 그다음 계속해서 작업 4번은 또 슬라이드 4에 식중독은 예방이 최고라는 텍스트에 4번 슬라이드로 가보시죠. 식중독은 예방이 최고라는 텍스트를 블록 지정하세요. 빠르게 3번. 빠르게 3번 클릭해서 블록 지정하고 채우기, 분홍, 강조색 3, 선명한 입체 워드 아트 스타일을 적용하래요. 아까 했었죠? 그리기 도구 서식 탭에서 워드 아트를 주는데 채우기, 분홍, 강조 3, 선명한 입체 워드 아트 스타일 얘네요. 그리기 도구 서식 탭에서 정확한 워드 아트 스타일을 주세요. 항상 이런 이름들 아까도 뭐 무늬 채우기 뭐 좁은 수평선 무늬 뭐 그런 거 가로 수평선 무늬 이런 거 나왔잖아요. 이게 워드 아트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이런 이름들이. 네, 그다음 마지막인데 작업 5번은 슬라이드 4에 있는 그림을 11포인트 진한 보라 강조색 1 네온 효과를 적용하래요. 4번 슬라이드의 이 그림 찍고 손 씻는 그림 이거 찍고 네온 효과를 주래요. 바로 그림 도구 서식 탭에서요. 이거는 이거겠네요. 그림 효과. 네, 그림 효과에서 네온 효과 있습니까? 근데 네온 효과를 11포인트 진한 보라 강조색 1 네온 효과를 주고 했거든요. 그래서 네온 효과 중에서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포인트가 지금 굵어지는 게 8포인트, 11포인트 뭐 이렇게 보이시죠? 네. 그래서 그 11포인트 진한 보라 강조 1이면 얘고요. 그리고 이거 주고 나서 또 절단 입체 효과도 주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 네온 효과 주고 나서 입체 효과도 주세요. 지금 이렇게 저처럼 네온 효과를 주셨죠? 그리고 다시 그림 효과에 와서 입체 효과에 오셔가지고요. 또 절단 입체 효과가 있답니다. 찾아보세요. 절단이라는 입체 효과가 있는지. 있어요? 절단 입체 효과가 안 보이나요? 없죠? 네. 그냥 우리는 어, 다른 걸로 할게요. 우리는 그냥 디벗으로 합시다. 디벗. 네. 뭐 이런 걸로 합시다. 네. 그래서 정확한